동해안의 새벽은 늘 그렇듯 활기찼다. 아직 해가 완전히 솟아오르기 전 어시장은 이미 분주한 삶의 소리로 가득했다. 파도가 갯바위에 부딪히는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그리고 어부들의 굵은 목소리가 뒤섞여 새벽을 깨웠다. 그 소음 속에서도 바다내음. 포장마차는 유독 평온한 활기를 띠고 있었다. 이 이미자는 포장마차의 가장 안쪽에서 능숙하게 해산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50살 중반의 그녀는 서글서글한 눈매에 늘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어 누구에게나 친근하고 편안한 인상을 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예사롭지 않았다. 날카로운 칼날이 살아있는 오징어를 순식간에 해체하고 펄떡이는 물고기의 비늘을 능숙하게 벗겨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 없는 정확함과 알 수 없는 절제가 배어 있었다. 마치 오랜 시간 훈련된 전문가의 손길 같았다. 연니, 오늘 갈치 좀 봐. 살이 아주 꽉 찼어. 기명이 김영희. 의 우렁찬 목소리가 시장을 가득 채웠다. 40대 후반의 그녀는 이미자보다 훨씬 활기차고 수다스러웠다. 시장 상인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손님들과는 서슴없이 흥정을 했다. 때로는 억척스러워 보이기도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영희의 손은 재빠르게 새우를 까고 게를 다듬었다. 간혹 뜨거운 철판에서 조리하는 해산물이 튀어오를 때도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그것을 피하거나 받아냈다. 마치 순간적인 위험을 예측하는 듯한 동물적인 반사신경이었다. 그 옆에서 말없이 조리 준비를 하던 이는 박진희, 박진혜였다. 30대 후반의 그녀는 세 사람 중 가장 나이가 어렸지만 가장 과묵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날카로워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진희는 주로 복잡한 조리 과정을 담당했다. 커다란 냄비에 육수를 끓이고 양념을 만들고 재료들을 정확한 비율로 섞었다. 그녀의 근육질 팔에는 작업복으로 가려진 희미한 흉터들이 여러 개 있었다. 팔뚝을 쓸어 올릴 때마다 드러나는 그 흉터들은 마치 오래된 전쟁의 흔적 같았다. 가끔 그녀는 새벽녘 아무도 없는 시장 한 구석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몸을 풀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마치 무도인의 움직임 같은 동작들이었다. 이 세 명의 아줌마들은 바다내음, 포장마차의 전부였다. 그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몸을 던져가며 포장마차를 꾸려나갔다. 지글거리는 철판 소리, 구수한 해산물 냄새,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포장마차는 항상 활기가 넘쳤다. 그들에게 포장마차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자신들의 증거이자 힘들었던 과거를 뒤로하고 뿌리내린 삶의 터전이었다. 아이고, 우리 초의 영감님 또 오셨네. 영희가 저 멀리서 걸어오는 낡은 어선 선장. 초의 영감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초의 영감은 평생을 바다에서 보낸 탓에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허리는 구부정했다. 그는 언제나 이들의 포장마차에 들러 소주 한 잔과 함께 하루의 고단함을 털어놓곤 했다. 하지만 그날 오후는 평소와 달랐다. 갑작스러운 돌풍과 함께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순식간에 폭우로 변했다. 동해안에 예고 없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것이었다. 거센 파도가 방파제를 때리고 비바람이 어시장을 덮쳤다. 상인들은 허둥지둥 천막을 걷고 짐을 옮기기에 바빴다. 영감님, 어서 대피하셔요. 배 괜찮으시겠어요? 영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최 영감을 불렀다. 최 영감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안 돼. 내 배
이번 폭풍에 또 부서지면 안 되는데. 그의 낡은 어선 희망호는 지난 태풍에도 크게 파손되어 간신히 고쳐놓은 상태였다. 이미자 김영희, 박진희, 뭐 하는 거야? 어서 천막 걷어. 포장마차 지붕이 바람에 펄럭이며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했다. 미자는 침착하게 영희와 진희에게 지시를 내렸다. 그들은 능숙하게 포장마차에 뼈대를 고정하고 쏟아지는 비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때 거대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어시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바닷물이 순식간에 시장 바닥을 덮쳤고 최영감의 희망호가 정박된 곳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배가 파손된 것이 분명했다. 최영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빗속을 응시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생을 바다에 바친 그에게 배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 자체였다. 이미자는 최영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도 안타까움이 스쳤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허리춤에 차고 있던 돈주머니를 풀었다. 꼬깃꼬깃한 지폐들이 뭉쳐 있었다.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한 푼 두 푼 모아둔 소중한 돈이었다. 영희와 진희도 말없이 자신의 돈주머니를 풀었다. 초의 영감님, 괜찮으세요? 우선 이것부터 받으세요. 이미자가 돈뭉치를 내밀었다. 최 영감은 당황한 얼굴로 손을 내저었다. 아니야, 아줌마들. 이건 아줌마들 돈인데 받을 수 없어. 이럴 때 돕지 않으면 언제 돕겠어요. 저희도 영감님 덕분에 싱싱한 해산물 받아서 장사하는데 뭐려? 영희가 활기차게 말했다. 진희는 말없이 최 영감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새 아줌마의 따뜻한 마음과 다른 상인들의 도움으로 최 영감의 배는 간신히 다시 수리될 수 있었다. 최 영감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작은 사건은 새 아줌마의 인간적인 면모와 공동체에 대한 깊은 유대감을 보여주는 듯했다. 이미자의 낡은 지갑 속에는 언제나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그녀와 젊은 시절의 두 친구가 군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었다. 세 사람 모두 어딘가 모르게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어깨동무에서는 끈끈한 전우애가 느껴졌다. 사진 뒷면에는 낡은 글씨로 백호부대 97003이라는 문구와 함께 조국은 우리를 잊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알 수 없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미자는 가끔 아무도 모르게 이 사진을 꺼내 들고 손가락으로 사진 속 인물들을 스치듯 만져보곤 했다. 그녀의 눈빛은 먼 과거를 회상하는 듯 아련해졌다. 영희는 언제나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행동에는 어딘가 모를 섬세함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한 손으로 펄떡이는 물고기를 완벽하게 제압하고 뜨거운 기름이 튀는 상황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모든 것을 처리했다. 손님이 실수로 던진 컵을 공중에서 잡아채거나 날아오는 공을 한 손으로 받아내는 모습은 종종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녀의 팔목에는 얇은 시계 자국이 있었는데 시계를 푼 자리에는 작은 점자 문신 같은 것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진희는 항상 두꺼운 작업복을 입고 다녔지만 간혹 작업복 소매가 거칠 때면 그녀의 팔뚝에는 여러 개의 흉터가 드러났다. 칼날에 베인 듯한 얇은 상처, 그리고 총상으로 보이는 옅은 자국들이었다. 그녀는 아침 일찍 포장마차 문을 열기 전 아무도 없는 시장 구석에서 혼자 몸을 풀곤 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유연하면서도 강력했고 단순한 운동이라기보다는 정교하게 설계된 격투 동작처럼 보였다. 특히 그녀는 주변의 소음에 극도로 민감했고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겉으로는 평범한 어시장 아줌마들이었다.
누구도 그들의 진짜 과거를 알지 못했다. 그들의 삶은 평화로웠고 그들은 그 평화로운 삶을 소중히 지켜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각자의 내면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잠재력과 함께 깊이 숨겨진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평화로운 어시장에 들이운 검은 그림자에 의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동해안 어시장의 활기찬 새벽은 강렬했지만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시장이 가장 활기를 띠는 오후에는 늘 평화로웠다. 바다 내음 포장마차 역시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미자는 손님들에게 넉넉한 인심으로 해산물을 내어주고 있었고 김영희는 특유의 입담으로 손님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음꽃을 피웠다. 박진희는 말없이 능숙하게 불판 위 해산물을 뒤집으며 땀방울을 흘리고 있었다. 그들에게 이 평화로운 일상은 그 어떤 값비싼 보물보다도 소중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어시장 입구에서부터 불길한 기운을 풍기며 다가오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다. 10명이 넘는 건장한 사내들이었다. 그들의 팔에는 온통 문신이 가득했고 표정은 거만하고 오만했다. 시장 상인들은 그들의 등장에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하던 일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그들을 주시했다. 그 무리의 선두에는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사내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강칠성 강칠숭. 지역 유흥가를 장악하고 어둠의 세계에서 악명을 떨치던 자였다. 그의 눈빛은 탐욕과 잔혹함으로 번뜩였다. 그는 한 손에 쇠파이프를 든 채 시장 안으로 들어섰다. 강칠성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야, 여기 시장 상인들 잘 들어. 이제부터 이 구역은 우리 강동파가 관리한다. 너희들 편하게 장사하고 싶으면 매달 보호비를 바쳐라. 오늘부터 당장이다. 시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상인들은 겁에 질려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강칠성은 그런 상인들의 반응을 즐기는 듯 비열하게 웃었다. 그는 몇몇 가게를 둘러보다가 유독 손님이 많고 활기 넘치는 바다내음 포장마차 앞에 멈춰 섰다. 그의 눈빛에 심술궂은 빛이 스쳤다. 이봐, 아줌마들, 여기 장사 잘 되는 것 같은데 여기부터 시작할까? 강칠성은 포장마차 테이블을 쇠파이프로 툭툭 건드리며 위협적으로 말했다. 이미자는 미소를 지우지 않은 채 강칠성을 올려다보았다. 손님, 저희는 오래전부터 여기서 조용히 장사했습니다. 여기 시장에는 그런 보호비 같은 거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은근한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강칠성은 이미자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오냐오냐 해주니까 기어오르네. 내가 누군지 몰라. 박살나고 싶어. 그는 들고 있던 쇠파이프로 포장마차 옆에 놓인 양념통들을 내리쳤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간장병과 초고추장병이 산산조각 났다. 비린내와 함께 양념들이 바닥에 흥건하게 쏟아졌다. 영희는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야, 이 미친놈이 어디서 행패야. 우리 포장마차를 왜 부수는데. 그녀는 불같이 소리치며 강칠성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진희가 재빨리 영희의 팔을 붙잡았다. 진희의 눈빛은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강칠성은 영희의 격한 반응에 오히려 즐거운 듯 웃었다. 어이구, 아줌마 성깔있네. 좋아. 너희 같은 것들은 제대로 박살내야 말을 듣지. 오늘부터 여기 장사는 끝이다. 당장 문 닫아. 그는 쇠파이프를 휘둘러 테이블을 뒤엎었다. 잘 정돈되어 있던 해산물들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시장 상인들은 겁에 질려 감히 말릴 엄두도 내지 못했다.
이미자는 부서진 포장마차와 흩뿌려진 해산물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의 온화한 미소 대신 깊은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 평범하게 살아보려 했던 그녀들의 삶이 이 순간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선배님, 그때 저 멀리서 달려오던 젊은 어부 최준호, 초이준호가 소리쳤다. 그는 최 영감의 조카이자 이 세 아줌마를 누구보다 잘 따르던 청년이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강칠성에게 달려들려 했다. 이놈들 무슨 짓이야. 당장 그만둬. 하지만 강칠성의 부하들은 재빨리 최준호를 붙잡아 구타하기 시작했다. 야, 건방진 새끼, 어디서 감히. 최준호는 속수무책으로 얻어맞았고 그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었다. 준호야, 영희가 비명을 질렀다. 진희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그녀의 주먹이 무의식적으로 쥐어졌다. 이미자의 손은 지갑 속의 낡은 사진을 꽉 움켜쥐었다. 조국은 우리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 문구가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결국 강칠성 일당은 파괴된 포장마차와 피투성이가 된 최준호를 뒤로하고 유유히 사라졌다. 시장에는 적막과 공포만이 남았다. 이미자, 영희, 진희는 쓰러진 최준호를 부축하며 망연자실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최준호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한동안 제대로 걷지 못할 만큼 심한 부상을 입었다. 이미자는 그날 밤 경찰서로 향했다. 하지만 경찰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아주머니, 요즘 이런 일이 워낙 많아서요. 증거도 불확실하고 목격자들도 다들 입을 닫으려고 해서 수사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난감하네요. 그냥 합의하시거나 영업에 방해받지 않도록 조용히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경찰은 강칠성과 이미 내통하고 있는 듯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시장의 평화를 포기하려 했다. 시장의 다른 상인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바다내음, 포장마차를 찾아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아줌마들, 괜히 나서지 마. 저 강칠성이는 보통 놈이 아니야. 그냥 돈 좀 주고 마는 게 나아. 괜히 건드렸다가 더 큰 화를 입는다고. 그들의 눈에는 동정심과 함께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이미자의 가슴 속에서 답답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 더 이상 피 튀기는 싸움 같은 것은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강칠성은 그녀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았고 아끼는 이들을 해쳤다. 법도, 사람들도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했다. 모든 길이 막혔다. 그녀는 포장마차 구석, 낡은 나무 상자 안을 열었다. 먼지가 쌓인 상자 안에는 녹슬지 않은 대검 한 자루와 군복들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녀의 손이 대검의 차가운 손잡이를 움켜쥐었다. 대검의 차가운 감촉은 그녀의 과거, 그리고 그 혹독했던 훈련의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렸다. 언니, 이제 어떻게?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얼굴은 절망감으로 물들어 있었다. 진희는 말없이 이미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과거의 동료에게 던지는 무언의 질문이었다. 이미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온화하지 않았다. 그 속에는 강렬한 불꽃이 타올랐다. 그것은 복수심이었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고자 하는 맹렬한 의지였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스스로 지키는 것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숨겨뒀던 과거를 드러낼 때가 온 것 같군. 동해안 어시장에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는 이제 포장마차 아줌마들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차례였다. 그들의 평범한 삶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과거의 전사들이 깨어날 시간이었다.
강칠성 일당의 폭력은 받아내음 포장마차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깨진 유리병 조각들이 바닥에 흩뿌려져 있었고 테이블은 부서지고 뒤집혀 있었다. 싱싱했던 해산물들은 짓밟혀 진흙과 섞여버렸다. 이미자, 영희, 진이는 말없이 망가진 포장마차를 정리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절망은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았다. 언니, 강칠성이 그놈들 그냥 넘어갈 리가 없어. 분명 또 올 거야. 영희가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난번처럼 분노보다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이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야.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깊고 싸늘했다. 진이는 말없이 망가진 테이블을 들어 올렸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옅은 흉터가 작업복 밖으로 살짝 드러났다. 그녀는 지난밤 아무도 없는 포장마차 뒤편에서 오랫동안 몸을 풀었다. 그 움직임은 마치 오랜 시간 굳어있던 근육을 깨우는 의식 같았다. 세 사람은 다음 날부터 강칠성 일당의 움직임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은 이제 시장의 평화로운 풍경 뒤에 숨겨진 어둠을 꿰뚫어 보았다. 이미자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정보를 수집했다. 그녀의 온화한 미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인들에게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날카로운 정보 분석 능력이 숨겨져 있었다. 영희는 강칠성 일당이 자주 드나드는 유흥가 주변을 오가며 그들의 아지트와 활동 패턴을 파악했다. 그녀의 타고난 친화력은 겉으로는 단순한 호기심 많은 아줌마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정보 수집에 최적화된 위장술이었다. 진이는 밤늦게 강칠성 일당의 아지트로 추정되는 곳 주변을 배회하며 그들의 경비 상태와 내부 구조를 면밀히 살폈다. 그녀의 그림자 같은 움직임과 날카로운 관찰력은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했다. 며칠 후 그들은 강칠성 일당의 주된 아지트가 폐쇄된 창고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곳은 시장에서 다소 떨어진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낮에는 인적이 드물었다. 세 아줌마는 계획을 세웠다. 정면 대결이 아닌 그들의 허를 찌르는 방식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도시의 불빛이 희미해질 무렵 이미자, 영희, 진희는 약속된 폐창고로 향했다. 그들은 평소 입던 작업복이 아닌 어두운 색깔의 편안한 복장을 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의 모습은 마치 그림자처럼 희미했다. 창고 주변은 고요했다. 간간히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만이 밤의 정막을 깨트렸다. 진이가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유연하게 창고 외벽을 타고 올라가 환풍구를 통해 안으로 침투했다. 그녀의 몸놀림은 흡사 특수 훈련을 받은 요원과 같았다. 내부에 경비가 허술하다는 것을 확인한 진이는 조용히 창고 문을 열었다. 이미자와 영희가 안으로 들어섰다. 창고 안은 어두웠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담배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안쪽에서 몇몇 조직원들이 카드 놀이를 하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지난번 포장마차를 부수는데 가담했던 자들도 보였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비열하게 웃으며 최준호를 때리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미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영희는 이를 악물었고 진이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그들의 분노가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다. 이봐, 아저씨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넉살 좋았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비웃음이 담겨 있었다. 조직원들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뭐야, 아줌마들이 여긴 왜? 감히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한 조직원이 욕설을 내뱉으며
영희에게 달려들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영희의 몸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달려드는 조직원의 턱을 정확히 가격했다. 그녀의 주먹은 작았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가속도와 정확성이 담겨 있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조직원은 그대로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빨라서 다른 조직원들은 물론 이미자와 진이조차 잠시 멍하니 지켜볼 정도였다. 그녀는 평범한 아줌마가 아니었다. 그녀는 순간적인 반응 속도와 힘을 감추고 있었다. 뭐야, 이 미친 시 다른 조직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영희에게 달려들었다. 그때 진이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가장 덩치가 큰 조직원을 향해 돌진했다. 조직원은 거대한 팔로 진이를 잡으려 했지만 진이는 마치 물 흐르듯 그의 팔 아래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몸의 중심을 낮춰 그의 다리를 걸었다. 거대한 덩치와는 어울리지 않게 조직원은 중심을 잃고 그대로 쓰러졌다. 진이는 쓰러진 조직원의 팔을 꺾어 완벽하게 제압했다. 그녀의 동작은 무자비할 만큼 정확하고 효율적이었다. 그녀의 근육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물리적인 힘과 격투 기술은 상상을 초월했다. 이미자는 나머지 조직원들을 향해 침착하게 말했다. 쓸데없는 저항은 피바람만 부를 뿐이야. 조용히 무릎 꿇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와 압도적인 기운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 나서며 쓰러진 조직원 중 한 명의 손목을 잡고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 가볍게 비틀었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조직원의 손목이 어긋나는 듯한 소리가 났다. 이미자는 직접적인 타격보다는 급소 제압과 관절기에 능숙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워 보였지만 치명적이었다. 창구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칠성의 조직원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패닉에 빠졌다. 평범해 보이던 세 아줌마가 마치 숙련된 특수요원들처럼 자신들을 하나둘씩 제압해가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공포에 질렸다. 그들의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미리 짜인 듯한 완벽한 팀워크와 각자의 특화된 기술이 결합된 예술적인 제압이었다.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박성민, 박승민, 강칠성 일당의 막내이자 가장 겁 많던 조직원이었다. 그는 구석에 숨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강칠성의 폭력적인 방식에 회의를 느꼈지만 감히 거스를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은 그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새 아줌마의 눈빛에서 인간이 아닌 맹수의 기운을 느꼈다. 그의 몸은 공포에 질려 벌벌 떨렸다. 그는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이태우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아니면 이 지옥에서 도망쳐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새 아줌마는 쓰러진 조직원들을 차례로 결박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비치지 않았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듯한 차분함만이 흘렀다. 이미자는 강칠성의 조직원 중 한 명을 잡고 그의 뺨을 강하게 때렸다. 강칠성, 어디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 놈의 대장이 숨겨둔 약점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전해라. 그리고 전할 말이 있다. 다음번엔 숨통을 끊어버릴 것이다. 이미자는 쓰러진 조직원들에게 명확한 경고를 남겼다. 그들의 숨겨진 과거, 즉 전직 국정원 북파공작권 출신이라는 사실이 이 작은 대면에서부터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평범한 아줌마가 아니었다. 강칠성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받은 그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 아줌마들이 대체 누구지?
그는 즉시 새 아줌마의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숨막히는 복수의 서막이 이제 막 열린 참이었다. 강칠성 일당의 폭력은 바다내음, 포장마차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깨진 유리병 조각들이 바닥에 흩뿌려져 있었고 테이블은 부서지고 뒤집혀 있었다. 싱싱했던 해산물들은 짓밟혀 진흙과 섞여버렸다. 이미자, 영희, 진이는 말없이 망가진 포장마차를 정리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절망은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았다. 언니, 강칠성이 그놈들 그냥 넘어갈 리가 없어. 분명 또 올 거야. 영희가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난번처럼 분노보다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이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야.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깊고 싸늘했다. 진이는 말없이 망가진 테이블을 들어 올렸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옅은 흉터가 작업복 밖으로 살짝 드러났다. 그녀는 지난밤 아무도 없는 포장마차 뒤편에서 오랫동안 몸을 풀었다. 그 움직임은 마치 오랜 시간 굳어있던 근육을 깨우는 의식 같았다. 세 사람은 다음 날부터 강칠성 일당의 움직임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은 이제 시장의 평화로운 풍경 뒤에 숨겨진 어둠을 꿰뚫어 보았다. 이미자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정보를 수집했다. 그녀의 온화한 미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인들에게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날카로운 정보 분석 능력이 숨겨져 있었다. 영희는 강칠성 일당이 자주 드나드는 유흥가 주변을 오가며 그들의 아지트와 활동 패턴을 파악했다. 그녀의 타고난 친화력은 겉으로는 단순한 호기심 많은 아줌마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정보 수집에 최적화된 위장술이었다. 진이는 밤늦게 강칠성 일당의 아지트로 추정되는 곳 주변을 배회하며 그들의 경비 상태와 내부 구조를 면밀히 살폈다. 그녀의 그림자 같은 움직임과 날카로운 관찰력은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했다. 며칠 후 그들은 강칠성 일당에 주된 아지트가 폐쇄된 창고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곳은 시장에서 다소 떨어진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낮에는 인적이 드물었다. 새 아줌마는 계획을 세웠다. 정면 대결이 아닌 그들의 허를 찌르는 방식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도시의 불빛이 희미해질 무렵 이미자, 영희, 진이는 약속된 폐창고로 향했다. 그들은 평소 입던 작업복이 아닌 어두운 색깔의 편안한 복장을 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의 모습은 마치 그림자처럼 희미했다. 창고 주변은 고요했다. 간간히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만이 밤의 정막을 깨트렸다. 진이가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유연하게 창고 외벽을 타고 올라가 환풍구를 통해 안으로 침투했다. 그녀의 몸놀림은 흡사 특수 훈련을 받은 요원과 같았다. 내부에 경비가 허술하다는 것을 확인한 진이는 조용히 창고 문을 열었다. 이미자와 영희가 안으로 들어섰다. 창고 안은 어두웠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담배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안쪽에서 몇몇 조직원들이 카드 놀이를 하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지난번 포장마차를 부수는데 가담했던 자들도 보였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비열하게 웃으며 최준호를 때리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미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영희는 이를 악물었고 진이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그들의 분노가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다. 이봐, 아저씨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넉살 좋았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비웃음이 담겨 있었다. 조직원들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뭐야, 아줌마들이 여긴 왜? 감히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한 조직원이 욕설을 내뱉으며 영희에게 달려들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영희의 몸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달려드는 조직원의 턱을 정확히 가격했다. 그녀의 주먹은 작았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가속도와 정확성이 담겨 있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조직원은 그대로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빨라서 다른 조직원들은 물론 이미자와 진이조차 잠시 멍하니 지켜볼 정도였다. 그녀는 평범한 아줌마가 아니었다. 그녀는 순간적인 반응 속도와 힘을 감추고 있었다. 뭐야, 이 미친 시. 다른 조직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영희에게 달려들었다. 그때 진이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가장 덩치가 큰 조직원을 향해 돌진했다. 조직원은 거대한 팔로 진이를 잡으려 했지만 진이는 마치 물 흐르듯 그의 팔 아래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몸의 중심을 낮춰 그의 다리를 걸었다. 거대한 덩치와는 어울리지 않게 조직원은 중심을 잃고 그대로 쓰러졌다. 진이는 쓰러진 조직원의 팔을 꺾어 완벽하게 제압했다. 그녀의 동작은 무자비할 만큼 정확하고 효율적이었다. 그녀의 근육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물리적인 힘과 격투 기술은 상상을 초월했다. 이미자는 나머지 조직원들을 향해 침착하게 말했다. 쓸데없는 저항은 피바람만 부를 뿐이야. 조용히 무릎 꿇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와 압도적인 기운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 나서며 쓰러진 조직원 중 한 명의 손목을 잡고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 가볍게 비틀었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조직원의 손목이 어긋나는 듯한 소리가 났다. 이미자는 직접적인 타격보다는 급소 제압과 관절기에 능숙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워 보였지만 치명적이었다. 창구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칠성의 조직원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패닉에 빠졌다. 평범해 보이던 세 아줌마가 마치 숙련된 특수요원들처럼 자신들을 하나둘씩 제압해가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공포에 질렸다. 그들의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미리 짜인 듯한 완벽한 팀워크와 각자의 특화된 기술이 결합된 예술적인 제압이었다.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박성민, 박숙민, 강칠성 일당의 막내이자 가장 겁 많던 조직원이었다. 그는 구석에 숨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강칠성의 폭력적인 방식에 회의를 느꼈지만 감히 거스를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은 그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새 아줌마의 눈빛에서 인간이 아닌 맹수의 기운을 느꼈다. 그의 몸은 공포에 질려 벌벌 떨렸다. 그는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이태우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아니면 이 지옥에서 도망쳐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새 아줌마는 쓰러진 조직원들을 차례로 결박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비치지 않았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듯한 차분함만이 흘렀다. 이미자는 강칠성의 조직원 중 한 명을 잡고 그의 뺨을 강하게 때렸다. 강칠성. 어디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 놈의 대장이 숨겨둔 약점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전해라. 그리고 전할 말이 있다. 다음번엔 숨통을 끊어버릴 것이다. 이미자는 쓰러진 조직원들에게 명확한 경고를 남겼다. 그들의 숨겨진 과거, 즉 전직 국정원 북파공작권 출신이라는 사실이 이 작은 대면에서부터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평범한 아줌마가 아니었다. 강칠성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받은 그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 아줌마들이 대체 누구지? 그는 즉시 새 아줌마의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숨막히는 복수의 서막이 이제 막 열린 참이었다. 패창고에서의 굴욕적인 패배 소식은 강칠성의 귀에 불벼락처럼 떨어졌다. 그의 부하들은 이구동성으로 받아내음, 포장마차 아줌마들의 비범한 능력을 증언했고, 박성민은 겁에 질려 그녀들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반복해서 털어놓았다. 강칠성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일가의 아줌마들에게 자신의 체면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사실에 치욕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이 일을 개인적인 복수로만 치부할 수 없었다. 그의 조직 내 권위와 명성까지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강칠성은 즉시 자신의 정보원들을 총동원하여 새 아줌마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예상보다 쉽게 단서를 찾았다. 국정원 퇴직자 중 일부가 동해안 지역으로 귀향하여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문. 그리고 특히 미자 영희, 진희의 이름이 과거 특정 시기 국정원의 비밀 공작권 훈련 프로그램 명단에 잠시 있었다는 희미한 기록을 찾아냈다. 기록은 곧 지워져 있었지만 강칠성의 촉은 틀리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잊혔던 북파공작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소름이 돋았다. 설마 그 아줌마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강칠성은 이 사실에 더욱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에게 도전한 것이 일개 포장마차 아줌마들이 아니라 국가의 그림자 속에 존재했던 베테랑들이라는 생각에 더욱 격분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새 아줌마를 공개적으로 짓밟기로 결정했다. 며칠 후 강칠성은 시장 전체에 선전포고를 날렸다. 그의 부하들은 시장 곳곳에 협박성 전단을 뿌렸다. 오는 토요일 오전 10시 동해안 어시장 중앙광장에서 강동파의 새로운 규칙이 선포된다. 받아내음. 포장마차는 이날 폐업식을 치를 것이니 모든 상인들은 필히 참석하여 이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도록. 이 소식은 순식간에 시장 전체를 공포와 혼란에 빠뜨렸다. 상인들은 발만 동동 구르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강칠성은 어시장 한가운데에 천막과 무대를 설치하고 마치 축제처럼 모든 상인들을 강제로 불러 모을 준비를 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새 아줌마를 모든 상인들이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무릎 꿇리고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과시하는 것이었다. 이미자, 영희, 진희는 강칠성의 선전포고를 들었다. 이미자의 얼굴에는 착잡한 표정이 스쳤다. 우리가 나서면 시장 전체가 더 위험해질 수 있어.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영희는 불끈 주먹을 쥐었다. 젠장, 저 개자식 기어코 시장 전체를 끌어들이네. 하지만 언니, 우리가 여기서 도망치면 저놈들은 시장을 완전히 자기들 발 아래 둘 거야. 진희는 말없이 이미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 단호했다. 그들 앞에 놓인 선택지는 없었다. 강칠성의 도전을 피한다면 시장은 영원히 그의 소나귀에 들어가고 그들의 평화로운 삶은 물론 다른 상인들의 생계까지도 위협받을 것이 분명했다. 그들의 숨겨진 과거는 이미 강칠성에게 노출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숨을 곳도 없었다. 그들은 강칠성의 공개적인 싸움에 응하기로 결정했다. 토요일 오전 동해안 어시장 중앙광장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부터 인파로 북적였다. 강칠성의 협박성 전단지 때문에 모든 상인들은 강제로 자신의 가게 문을 닫고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교차했다. 이미자와 영희,
진이가 강칠성과의 싸움에 응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 응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강칠성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무대 위에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30명이 넘는 조직원들이 쇠파이프와 몽둥이를 들고 위압적으로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잔혹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눈은 시장 입구를 주시하고 있었다. 시간이 10시 정각을 알렸다. 정적 속에서 새 아줌마가 어시장 입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미자, 영희, 진희. 그들은 평소 입던 투박한 작업복 차림이었다. 그들의 등 뒤로는 햇살이 쏟아져 내렸고 그 모습은 마치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나선 3명의 전사 같았다. 그들의 등장에 시장은 술렁거렸다. 상인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왓군, 아줌마들, 강칠성의 비열한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다. 용기는 가상하지만 멍청한 짓이지. 너희들이 날 감히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영희가 앞으로 나섰다. 강칠성이, 내 놈이 감히 여기서 무슨 짓이야. 여기는 사람들의 피땀이 어린 생계 터전이야. 내 놈 같은 것들이 더럽힐 곳이 아니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 속에 두려움은 없었다. 하하하, 말만 많게는 이년아 오늘로써 너희 받아내음 포장마차는 끝이다. 그리고 이 시장도 이제 내 것이 될 거야. 강칠성은 비웃으며 손짓했다. 그의 부하들이 일제히 둔기를 들고 포위망을 좁혀왔다. 바로 그때 한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최준호였다. 그는 여전히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광장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강칠성을 향한 분노가 가득했다. 그는 손에 작은 쇠꼬챙이를 들고 강칠성에게 달려들려 했다. 준호야 안 돼. 이미자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강칠성의 부하 몇 명이 재빨리 최준호를 붙잡아 넘어뜨렸다. 이 새끼가 또 기어오르네 죽고 싶어 환장했군. 그들은 최준호를 무참히 구타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최준호가 얻어맞는 모습을 보며 이성을 잃을 뻔했지만 이미자는 차분하게 그녀의 팔을 잡았다. 진희, 영희, 침착해. 지금은 때가 아냐. 강칠성은 최준호를 구타하는 모습을 보며 비열하게 웃었다. 어이, 아줌마들 잘 봐도 감히 내게 개긴 대가가 뭔지 말이야. 저놈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내 발 아래 무릎 꿇어라. 그는 손에 든 가스통에 연결된 호스를 잡아당기며 피식 웃었다. 그리고 말이야, 만약 너희가 끝까지 저항한다면 이 시장 전체가 불바다가 될 줄 알아. 지금부터 5분 안에 결정에 항복할지 아니면 이 시장이 제가 되는 것을 볼지. 그의 협박에 상인들은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에게 매달렸다. 새 아줌마의 얼굴에도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강칠성은 단순한 폭력배가 아니었다. 그는 상인들의 가장 약한 고리, 즉 생계와 삶의 터전을 가지고 위협했다. 영희의 주먹이 떨렸다. 진희의 눈빛은 이글거렸다. 이미자는 강칠성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들은 수많은 전장을 경험했지만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과 생계를 담보로 한 이런 비열한 협박은 처음이었다. 그들은 사면촉에 몰렸다. 그들의 모든 행동이 시장 상인들의 운명을 결정할 순간이었다. 그들은 고독한 전사들처럼 거대한 폭력의 그림자 앞에서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했다. 동해안 어시장 중앙광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강칠성의 비열한 협박에 상인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새 아줌마의 얼굴에도 순간 당혹감이 스쳤다. 최준호는 바닥에 쓰러져 피투성이가 된 채 간신히 숨만 내쉬고 있었다.
강칠성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가스통 호스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5분이라는 시간 제한은 새 아줌마에게 상상할 수 없는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어때? 아줌마들 이제 현실을 깨달았어. 너희 목숨 하나 지키겠다고 시장 전체를 날려버릴 거야. 강칠성의 목소리가 비아냥거렸다. 이미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뇌리에는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혹독한 훈련의 기억, 그리고 조국과 동료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다는 맹세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다시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 속에는 강철 같은 의지와 함께 차가운 살기가 번뜩였다. 강칠성, 내 놈은 큰 실수를 저질렀어. 이미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광장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우리를 건드린 것도 모자라 죄 없는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다니. 내 놈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김영희가 먼저 움직였다. 강칠성의 조직원 중 가장 가까이 서 있던 2명의 얼굴에 순식간에 혼란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영희의 손에 들린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녀는 마치 바람처럼 그들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퍽,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두 조직원은 그대로 쓰러졌다. 영희의 주먹은 마치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았고 그들의 턱과 명치를 정확히 강타했다. 그녀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속도로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어 무력화시켰다. 뭐야 안 보여? 어디로 간 거야? 남은 조직원들이 당황하여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바로 그때 박진희가 달려들었다. 그녀는 가장 덩치가 큰 조직원 3명에게 동시에 돌진했다. 진희는 거대한 몽둥이를 휘두르는 첫 번째 조직원의 팔을 한 손으로 잡고 그대로 잡아채어 휘둘렀다.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조직원은 자신의 몽둥이에 맞아 쓰러졌다. 진희는 쓰러진 조직원을 발로 밟고 뛰어넘어 다음 2명에게 향했다. 그녀는 그들의 공격을 몸으로 받아내면서도 흔들림 없이 팔을 휘둘러 그들의 복부와 턱을 가격했다. 괴물 같은 힘과 무자비한 효율성이 그녀의 움직임에서 뿜어져 나왔다. 두 조직원도 짧은 신음과 함께 나가떨어졌다. 강칠성은 경악했다. 그의 부하들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지는 모습은 그가 예상했던 그림이 아니었다. 저것들이 저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전원 공격 한꺼번에 덮쳐. 강칠성이 고함을 질렀다. 남은 조직원들이 일제히 새 아줌마를 향해 달려들었다. 수십 개의 둥기가 번득였고 그들은 마치 파도처럼 새 아줌마를 덮쳤다. 이미자는 중앙에서 냉정하게 상황을 지휘했다. 그녀의 눈은 모든 조직원의 움직임을 동시에 읽고 있었다. 영희, 오른쪽 측면 진이, 중앙 돌파 이미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명확하게 들렸다. 영희는 마치 춤을 추듯 상대의 공격을 피해가며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빠른 발놀림으로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손끝으로 상대의 급소를 노렸다. 진이는 거대한 바위처럼 묵직하게 적진을 뚫고 들어갔다. 그녀의 주먹과 발차기는 한 번의 공격으로 2-3명의 조직원을 동시에 쓰러뜨릴 만큼 강력했다. 그녀는 마치 포장마차의 대형 가스통을 맨몸으로 옮기듯 거대한 상대들도 가볍게 들어맺히며 바닥에 내리꽂았다. 그녀들의 주변에는 쓰러진 조직원들이 널브러졌다. 강칠성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공포가 어렸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마치 종이장처럼 구겨지는 것을 보며 손을 떨었다. 그는 자신이 한때 북파공작권이라는 기록을 봤던 것을 떠올렸다. 설마 그 아줌마들이 진짜... 그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에 휩싸였다. 이태호가 다시 일어섰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번뜩였다. 그는 가스통 호스를 들고 이미자에게 달려들었다. 내 인연, 네가 감히 내 시장을 망쳐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는 호스 끝에서 불꽃을 뿜어내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숨막히는 침묵이 광장을 지배했다. 강칠성의 손가락이 라이터에 닿는 순간 이미자의 몸이 순간적으로 시야에서 사라졌다. 너무나도 빨라서 마치 그녀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강칠성은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이미자가 그의 등 뒤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이미자가 사용하던 날카로운 조개칼이 들려 있었다. 칼날이 강칠성의 목에 살짝 닿았다. 움직이면 내 놈의 대동맥을 끊어버릴 거야. 이미자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눈은 강칠성의 동공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 속에는 무한한 공포와 죽음의 그림자가 어렸다. 강칠성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죽음의 공포로 일그러졌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시장 상인들은 숨을 죽였다. 그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장면에 얼어붙었다. 처음에는 이 아줌마들을 비웃고 무시했던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경외감과 함께 공포,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박성민은 구석에 숨어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몸을 떨었다. 그는 이제 확신했다. 저 아줌마들은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이타오의 어리석은 복수심이 얼마나 거대한 괴물을 건드렸는지 깨달았다. 이미자는 강칠성을 바닥에 내던졌다. 강칠성은 풀린 인형처럼 무릎을 꿇고 엎어졌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할 의지를 잃었다. 그의 몸은 공포와 패배감으로 마비되었다. 그는 아줌마들의 눈을 감히 마주치지 못했다. 그의 왕국은 단 한 번의 싸움으로 산산조각났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최준호가 간신히 몸을 일으켜 경찰을 부른 것이 분명했다. 최 형사와 몇 명의 경찰관이 광장으로 달려왔다. 그들은 널브러진 강칠성 일당과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세 아줌마를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최 형사의 눈빛에는 이전의 불신 대신 깊은 놀라움과 함께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이 평범한 아줌마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시장의 모든 상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용했던 박수 소리는 점차 커지더니 이내 거대한 환호성으로 변했다. 아줌마들, 그들의 목소리에는 해방감과 감사함, 그리고 영웅을 향한 찬사가 담겨 있었다. 이미자, 영희, 진이는 수많은 상인들의 환호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 않아도 되었다. 그들의 숨겨진 과거는 이제 시장의 평화를 지킨 영웅담이 되었다. 그들은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시장 공동체 전체를 위한 정의를 실현했다. 동해안 어시장에 드리웠던 강칠성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 아줌마의 압도적인 존재감이 우뚝 섰다. 강칠성 일당이 처참하게 무릎 꿇는 모습은 동해안 어시장 중앙광장에 모인 모든 상인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강칠성과 그의 부하들은 더 이상 저항할 의지조차 없는 듯했다. 최 형사는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강칠성 일당을 즉시 체포했다. 널브러진 깡패들을 뒤로 하고 그는 새 아줌매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에는 경외감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이미자 씨, 김영희 씨, 박진희 씨, 대체 세 분은 정체가 뭡니까? 최 형사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이미자 일행의 싸움 방식을 보고 그들이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미자는 아무런 대답 없이 최 형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깊었다. 그때 구석에 숨어있던 박성민이 벌벌 떨며 기어 나왔다. 그는 강칠성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자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제가 다 봤습니다. 저 아줌마들 진짜 사람 아니에요. 강칠성이 형님이랑 우리 다 당했어요. 저 아줌마들이 먼저 건드린 거 아니에요. 강칠성이 형님이 먼저 돈 달라고 하고 포장마차 부수고 최준호 형도 때렸어요. 그리고 가스통으로 시장을 불 지르려고 했어요. 박성민은 울먹이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의 진술은 강칠성 일당의 만행을 명백히 드러냈다. 박성민의 진술과 시장 상인들의 용기 있는 증언, 그리고 광장 주변에 설치된 CCTV에 찍힌 강칠성의 방화 시도 영상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강칠성은 상습적인 갈취, 폭행, 협박, 재물 손괴, 그리고 방화미수 혐의로 구속되었고 그의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의 조직은 와해되었고 시장을 옥죄던 공포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최 형사는 강칠성 사건을 처리하면서 이미자 일행에 대한 조사를 계속했다. 그는 그들의 과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결국 그는 내부 기록을 통해 이미자, 영희, 진희의 이름이 과거 국정원, 북파공작권 특수부대 훈련 명단에 잠시 올라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모든 기록이 말소된 상태였지만 최 형사는 직감적으로 그들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그들의 숨겨진 과거를 덮어주기로 결정했다. 이들에게는 명예가 아닌 조국의 그림자 속에서 헌신했던 이들의 평화로운 삶을 지켜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세 분께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 형사가 이미자를 찾아와 말했다. 저희 경찰이 미처 해결하지 못했던 일을 세 분께서 대신 해주셨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경찰은 시장 주변의 치안을 강화하고 학교 폭력과 같은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분의 과거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동해안 어시장은 이제 안전합니다. 최 형사의 말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과 함께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새 아줌마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임을 약속했다. 박성민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발적으로 경찰에 자수하여 증언함으로써 처벌을 경감받았다. 그는 감옥에서 나온 후 가장 먼저 바다내음 포장마차를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함께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다. 아줌마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강칠성이 형님 편에 서서 아줌마들을 괴롭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박성민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다. 제가 무슨 일이든 할게요. 시장 청소라도 시켜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영희는 툴툴거렸지만 이미자는 따뜻하게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됐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중요한 건 지금부터 네가 어떻게 사느냐지. 진희는 말없이 그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다. 박성민은 그날부터 바다내음 포장마차의 가장 충실한 일꾼이자 새 아줌마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갚기 위해 성실히 일했고 시장 사람들에게도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다. 강칠성 일당이 사라진 후
동해안 어시장은 마치 오랜 병을 앓다가 회복된 환자처럼 활기를 되찾았다. 상인들은 더 이상 강칠성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바다 내음 포장마차는 시장의 상징이 되었다. 맛있는 해산물 요리뿐만 아니라 시장의 평화를 지킨 영웅들이 운영하는 곳으로 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줄을 이었다. 어느 날 저녁, 이미자, 영희, 진이는 포장마차 문을 닫고 함께 둘러앉았다. 왁자지껄했던 시장은 이제 고요했고 파도 소리만이 멀리서 들려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만족감과 평화로움이 서려 있었다. 언니, 우리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조용히 앉아보는 것 같네. 영희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난날의 긴장감이 완전히 사라진 듯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미자가 따뜻한 눈빛으로 영희와 진이를 바라보았다. 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처음에는 다시 이런 삶을 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회한이 섞여 있었지만 이내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우리가 나서지 않았으면 시장은 더 큰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맞아. 우리가 나선 건 잘한 일이야. 영희가 진심으로 말했다. 이젠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가진 힘을 좋은 일에 쓸 수 있으니 오히려 잘된 일이지 뭐. 이미자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의 3명의 젊은 여인들은 여전히 군복을 입고 웃고 있었다. 백호부대 97003. 조국은 우리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말했다.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가 어쩌면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서였을지도 몰라.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더 이상 약한 이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 3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과거는 더 이상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그들의 정체성이자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강한 무기였다. 동해안 어시장은 이제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이자 그들이 평화를 지켜나갈 영원한 전장이 되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화와 함께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는 충만한 감정이 가득했다. 동해안 어시장은 이제 완전히 평화를 되찾았다. 강칠성 일당의 그림자는 사라졌고 시장은 예전보다 더 활기찬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바다 내음 포장마차는 단순한 맛집을 넘어 정의와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이미자, 영희, 진이 3 아줌마는 이제 어시장에 명실상부한 수호자로 통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 않았다. 지역 언론에서 그들의 활약상을 대서특필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물론 국정원 북파공작권이라는 정확한 신분은 여전히 비밀에 붙여졌지만 평범한 아줌마들의 정의구현이라는 타이틀은 대중에게 깊은 감동과 통쾌함을 선사했다. 3사람은 여전히 포장마차를 운영했지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들은 이제 시장의 안전을 지키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미자는 시장 상인회 고문이 되어 상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그녀는 특히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시장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 그녀의 온화한 미소 뒤에 숨겨진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통찰력은 시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김영희는 시장의 홍보대사가 되었다. 그녀의 특유의 유머와 친화력으로 시장 분위기를 활기차게 만들었고 시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바다 내음, 포장마차의 영웅담을 유쾌하게 풀어놓았다. 그녀는 또한 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갈등이나 불만을 특유의 넉살과 빠른 판단으로 해결하며 상인들 사이에
화합을 도모했다. 가끔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그녀는 번개 같은 속도로 개입하여 상황을 정리하곤 했다. 박진희는 시장의 그림자 경비대장 역할을 했다. 그녀는 여전히 과묵했지만 그녀의 눈은 시장의 모든 구석구석을 살폈다. 새벽녘, 그녀는 시장 주변을 순찰하며 수상한 움직임이 없는지 확인했고 밤늦게까지 남은 상인들의 안전을 살폈다. 그녀의 탁월한 감각과 전투 기술은 시장에 보이지 않는 안전망이 되었다. 그녀는 시장 곳곳에 설치된 CCTV를 관리하고 위험 징후를 가장 먼저 감지하여 이미자에게 보고했다. 그녀의 낡은 작업복 아래 숨겨진 흉터들은 이제 시장을 지키는 영광스러운 훈장이 되었다. 최준호는 이제 어엿한 동해안 해양경찰관이 되었다. 강칠성 사건 이후 그는 새 아줌마에게 깊은 감명을 받아 정의를 수호하는 길을 택했다. 그는 시장 순찰을 자신의 주요 임무로 삼았고 특히 바다 내음 포장마차 아줌마들과 긴밀하게 협력했다. 그는 아줌마들의 비공식적인 정보원 역할을 하며 시장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종종 그의 눈빛에는 새 아줌마를 향한 존경심과 함께 어린아이 같은 동경이 엿보였다. 어느 맑은 날 오후 동해안 어시장에서 어시장 평화와 상생 축제가 열렸다. 시장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시장의 평화를 기념하고 서로의 노고를 위로하는 자리였다. 이미자는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상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믿고 도울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은 우리의 삶이자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녀의 연설에 상인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축제 한켠에서는 영희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유쾌한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시장의 역사와 바다의 신비,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지켜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들의 눈은 반짝였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시장 전체를 가득 채웠다. 진희는 조용히 축제장 곳곳을 살피며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녀의 입에도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해가 서서히 바다 너머로 지고 있었다. 붉게 물든 노을이 동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이미자, 영희, 진희는 포장마차 앞에 서서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빛났다. 이미자의 손에는 이제 더 이상 낡은 사진이 들려있지 않았다. 그녀의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백호부대 981703이라는 문구는 그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맹세이자 그들이 짊어진 숙명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맹세는 조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헌신은 이제 사랑하는 시장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영희는 어깨를 나란히 한 채 멀리 바다를 응시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고 바다 내음이 코끝을 스쳤다. 진희는 말없이 두 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세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어 서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비밀 요원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얻은 힘을 선한 영향력으로 바꾸어가는 진정한 영웅들이었다. 동해 바다 위로 붉게 물든 노을은 그들의 새로운 삶, 그리고 시장에 찾아온 영원한 평화를 축복하는 듯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희망찬 내일을 향해 계속될 것이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영감과 희망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숨겨진 재능과 놀라운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내면의 빛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